안녕하십니까. 박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허깅 페이스 동영상에 이어서 데이터 세트를 로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필요하면 어떤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도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 변화하든지 또는 더욱더 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깅 페이스를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기존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모델, 그리고 데이터셋, 스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데이터셋에 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셋이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도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불러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셋 사용해 본다는 그런 주제에서 이 데이터셋을 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의 허브로부터 로딩을 받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로컬, 즉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관련된 데이터셋을 불러다가 사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인메모리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허깅 페이스에 이 관련된 이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제 동영상 밑에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부분도 상당 부분 이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부분은 제가 관련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돌고 있는지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본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해 보실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웹사이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예제 부분도 보면 구문들만 올라와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여러분들이 파일을 줘야 작동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돌려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실제 돌려보니까 또 이 데이터가 상당히 큰 데이터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불러오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허깅 페이스 허브를 통해서 이 데이터 세트를 스크립트를 통해서 로드하는 방법, 이 부분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봤던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제가 초벌로 이렇게 그 번역도 하고 정리도 해 보고 제가 돌려 봤습니다만, 요런 부분들도 좀 더 인제 정교화되면 고런 부분도 마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깅 페이스 허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로딩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 pip 인스톨 데이터셋, 요 부분을 인스톨하는 부분이 만약에 구글 콜앱이든 어디든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인스톨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 부분들을 이렇게 로드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오는 방법은 지난번 동영상에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불러온 동영상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동영상이 아니라 관련된 데이터셋을 이렇게 치면 이 데이터셋의 관련 특성, 피처가 얼마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얼마 들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요런 제가 이 정리하는 부분들도 좀 더 인제 체계화되면 말씀드린 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GitHub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GitHub에서 어떤 부분, 즉 git 태그라든지 브랜치 또는 그걸 메인에서 불러올지 그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itHub 같은 경우에서도 리비전 배기의 변수를 통해서 로드하려고 하는 데이터 세트의 버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메인 하면 그 부분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관련된 이 부분도 역시 관련된 그 데이터 세트에 대한 관련 자료를 한번 그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린트를 통해서 또는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length라고 하는 함수 명령어를 통해서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브를 통해서 한 부분은 시간의 한 부분들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드 데이터셋 함수를 통해서 특정한 데이터 부분에 어떤 특정 디렉터리 안에 있는 파일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부분도 가능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데이터셋으로부터 해서 이 안에 en이라고 하는 디렉터리 안에 있는 관련된 제이슨 파일을 다 가져와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관련된 데이터 파일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실행하다가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중단시킨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작동을 합니다. 데이터 부분들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로로 길게 찍히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피 프린트를 사용을 하시면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아래로 해서 이쁘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돌렸을 때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셋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플릿 매개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분할해서 매핑하는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고요. 물론 일부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실험한 부분입니다만, 그리고 로컬 로딩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예, 컴퓨터 로컬로부터 관련된 스크립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해당하시는 분들의 디렉토리에 따라서 다 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itHub를 통해서 이 클론을 통해서도 관련된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와서 데이터를 로딩을 시키고요. 또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는 컴퓨터에 저장된 로컬 파일과 원격 파일에서도 관련된 파일들을 로드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CSV 파일, 그다음에 JSON, 그다음에 텍스트 파일 또는 파켓 파일 이런 부분들도 다 작동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CSV 파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통해서 저도 이 부분을 작동시키면 관련된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전에 이건 돌려놨던 부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CS 파일이 올라오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데이터 셋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이슨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불러오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련된 이렇게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분석이 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셋이 어떻게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켓 파일과 같은 부분도 열 형식으로 저장된 이런 파켓 파일들도 기본적으로 다 로딩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딩가 되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데이터 로드를 하는데 별 문제 없이 다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에로 파일 이 경우에 있어서도 같이 이렇게 허깅 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자유롭게 이런 에로우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SQL이라고 하는 이런 서버 이 데이터베이스도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프로세싱 관련해서도 데이터 세트가 여러 파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멀티 프로세싱을 통해서 데이터의 전처리라든지 또 다운로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그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 세트를 가져다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일부 해 봤을 때 작동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워낙 물론 이제 큰 경우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에 관련된 데이터 부분들은 이게 데이터가 커서 불러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 버전의 구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했을 때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샘플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랍어 관련된 그 데이터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예시로 한번 해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데이터가 커서 한 10개 정도만 제가 한번 그 뽑아와 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메모리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 세트를 사용할 때 이 파이썬 딕셔너리나 또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같은 구조도를 통해서도 이런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딕셔너리의 형태라든지 또는 그리고 파이썬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경우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해 보느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련된 인포 지난 시간에도 했죠.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인포라고 하면 그 관련된 데이터셋에 관련된 그 인포메이션들을 이렇게 같이 찍어 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데이터 세트 안에 있는 변수라든지 그런 각 항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인덱스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경우도 지난번 동영상에서 했습니다만 관련된 인덱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그 특정된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뭐 추가로 다른 부분들도 제가 해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정리돼서 이게 체계화되면 여러분들과 에게 이게 체계화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게 전체적으로 '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구나.'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는 게 목적이라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셋에 대한 이런 샤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의해서 또 관련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셋을 생성도 하고 역시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셋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관련된 데이터셋 객체로도 이게 변환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역시 당연히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 있어서는 데이터들을 슬라이싱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 그리고 어떤 언어로 하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의 경우에 있어도 이 슬라이스 작업이 가능을 해서 이렇게 트레인이나 테스트 데이터들을 슬라이스하고 또는 겹친 또는 합친다든지 그리고 또 일부 이 부분은 워낙 데이터가 커서 제가 돌리다가 일단 중지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을 분할해서 뭐 10% 20 퍼센트 부분 이렇게 시작과 끝을 주어서 그러나 데이터 세트를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요렇게 보시면 백분율 슬라이싱이라고 해서 그 백분율에 따라서 슬라이싱을 하고 또 제일 마지막 끝나는 데이터 부분이 내서 예를 들어서 균등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까운 정수로 해서 이게 반올림하는 그러한 기능, 라운딩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실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신 경우에. 예를 들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를 50% 에서 52% 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퍼센트 슬라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루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허깅 페이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서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나중에 보시면 그죠? 이렇게 라운딩 그리고 이 퍼센트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은 효과인데 짧은 문자열 표기 방법을 써서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련된 웹사이트에서도 있고 이 부분도 제가 실제 작동되는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작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다운로드도 수동 매뉴얼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에 대한 그런 참조 자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퓨처를 특성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세트를 가져올 때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자동으로 그런 특성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특성을 직접 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지난 시간에 저희들 감성 분석에 대한 데이터 부분을 봤는데 그런 거기에서도 썼던 것들처럼 이렇게 그 특성, 피처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부분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측정을 위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저도 이 매트릭 부분은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데이터셋 관련해서 매트릭 요 이 성능 측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인제 허깅 페이스의 데이터셋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요 평가 라이브러리 쪽에 별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제 그 웹사이트에 가셔서 보셔도 링크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필요하신 경우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매트릭, 그 지표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데이터셋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그 지표 스크립트도 직접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다가 향후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로드 구성이라든지 또는 분산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의 목적은 허깅 페이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데이터셋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셋은 허깅 페이스 안에 있는 허브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로컬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셋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전처리한다든지 또는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허깅 페이스의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셋을 로깅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면서 안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경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